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었다.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어휴, 내가 말을 말지. 그러다 결국 헤어지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해?까지. 유구한 연인들의 역사에 생생히 살아있는 수많은 증거들. 우리 사이에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세상 대부분의 싸움은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민철 작가의 책 하루의 취향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지랑 덕PD 오늘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덕PD 오늘 덕질 안 붙이시네요? 네, 요즘 덕질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시군요. 네, 정신이 없어요. 네, 씁쓸한 질문을 처음에 네. 건넸고요. 이제 벌써 추석인데 추석하면 네. 혹시 두 분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 외가 친가가 다 서울이에요. 같은 좋다. 구 같은 동에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두 분. 걸까? 그래서 장난이 물론 있지만 추석 대부분 한 당일 정도만 세면 거의 앞뒤는 다 그냥 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남아있을 때 되게 어릴 적부터 인상 깊었던 거는 도심에 이렇게 텅 빈 모습이 있어요. 맞아, 서울이 그렇게 되지. 추석에 당일에 아침 일찍 이제 할머니 댁 가려고 나서면 편도 4차선 도로가 텅 비어있고 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빈 도시를 맞아. 가로질러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후만 돼도 차들이 좀 다니는데 아침 일찍 평소와 나가면 비할 바 없지. 맞아. 오, 되게 서울이 비는 경험. 텅텅 비어. 김씨 표류기에 마치 민방위 훈련할 때처럼 도로가 텅텅 비는 게 약간 추석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고향이 전주거든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는 엽기성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다른 트렌드로 엽기성이라는 게 있지만 큰 집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네, 차가 안 막히게 덜 막혔네. 좋겠다. 방향이 반대라. 거의 안 막히지. 어. 지금처럼 막 연휴 쪼개시고 이런 게 예전에만 그쵸. 해도 다 그냥 딱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엽기성이었고 딱 방금 오지가 말한 것처럼 그 서울의 텅텅 빈 상황 정말 아무데나 그 편하게 갈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제가 서울에 살게 된 이후로는 그냥 추석이 저한테는 그냥 휴식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주에 간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엄청난 그 귀성 전쟁에 그렇죠. 몸을 실어야 되는 네. 거잖아. 그래가지고 명절에 집에 안 간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자취방에서 쉬면서 그냥 충전하는 시간, 휴가 아닌 휴가 연휴, 같은 연휴. 느낌이다. 여기선 진짜 그렇죠. 좋겠다. 뭔가 한쪽 도로가 꽉 막혀져 그렇죠. 있는데 나 혼자 혼자서 달릴 때 룰루랄라. 얼마나 그렇지. 니들은 천천히 가. 보고 있나? 이러면서. 그런 거죠. 새끼는? 저 같은 경우는 윷놀이가 가장 기억에 진짜? 네, 전통적이야. 전통적이야. 네. 할 일이 없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면은. 클래식하네요. 할머니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를 막 찾다 보니까 윷놀이. 이제 윷놀이가 제일 그냥 쉽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왜 울어요? 왜? 억울해? 짜증이 나서 지면 짜증나서. 지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막 윷놀이 하러 가면은 이제 아빠나 누가 하지마 이제 운다. 너네 누나 이제 운다. 그만해 윷 그만해 이렇게 하네. 그게 아직도 맞아. 기억에 싸움나 남는. 잘못하면. 네, 싸움 납니다. 화투 안 치는 게 어디냐. 너무 잘해도 맞아. 안 돼요. 이렇게 동전 걸고 하는 거 아니죠? 좀 걸 수도 있지. 걸어도 돼. 그래. 걸면 또 도박만 아니면. 그래서 오늘 추석 얘기를 이어가 보는 건가요? 근데 오프닝이 좀 다르죠. 제가. 네, 오프닝. 그쵸. 이게 추석을 맞아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책플릭스에는 요즘도 사연이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별로 이렇게 사연이 안 오네요. 고민이 다들 없으셔가지고 근데 또 잘 우리가- 살고 계신가 봐요. 예, 우리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오프닝을 골라온 이유는 제가 명절에 집에 안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싸운다. 대화가 명절 지나고 부부싸움 등등. 대화가 네. 힘들다. 이런 불꽃 튀는 설정 같은 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경찰서가 그렇게 바쁘다고 합니다. 진짜. 네. 윷놀이 하다 싸우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화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김민철 작가님의 에세이 중에 한 구절 골라봤고요. 사실 이게 저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응답한 성인이 2018년에 90% 가까이 된다. 90%? 스트레스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그렇죠. 이게 좀 더 하드코어하게 가면
대법원 통계에 나온 건데 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명절 뒤에 이혼 신청이 30% 늘어난다. 아, 이 통계 정말 30%. 유명하죠. 진짜 높다. 자, 얼마나 힘들면 이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던 어. 건가. 근데 명절이라 싸우는 게 아니죠. 모여서 싸운 거죠. 명절이 평소에 뭐 잘못이 있겠어요. 사람들 모이면 명절은 싸움이 나는 죄가 거지. 없다. 명절은 죄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둘은 어떻게 해요? 명절은 평화롭게 좀 잘 지내는 편이에요? 윷놀이만 안 하면 괜찮았던 거. 윷놀이 한다며. 전 딱 그 당일 하루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 맞아. 쉬는 날이기 아, 때문에 그치. 쿠션. 여유 있게 음. 넘길 수 있어요. 그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평화로운 추석을 위한 네. 원래 처방전을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방이에요, 아직 예방. 추석이 안 됐으니까. 처방전이 아니라 예방전이다. 예방전으로 네. 원래 이게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 한번 패러디라고 해두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보내자는 의미로 예방 주사를 좀 놔드리자. 그래서 음. 싸움과 뭐 화해에 대한 이야기 해볼 네. 건데 백신이라는 게 원래 네. 살짝 그 병을 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자, 저희가 싸움이란 무엇인가 끝판왕들을 보여드리면서 싸움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해 보실 수 싸움에 있게. 대해 좀 알게 해드리는. 면역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덕 PD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명절에 우리 밥상머리를 위해서 덕 PD는 무슨 작품을 들고 오셨나요? 네, 사실 명절 하면은 이게 애들 싸움이 아니에요. 어른들 아. 싸움입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또 애들 간에 또 오묘한 그런 그쵸. 분위기 애들 있을 수 싸우면 있지. 어른들 싸움 나고. 네. 그쵸. 그 방금 오지가 말한 딱 애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 나는 아 그렇기도 그 하죠. 내용이 거꾸로. 담겨있는 영화. 아 그런 영화예요? 네, 어른들 말싸움의 끝판왕입니다. 아 뭔가요? 대학살의 신. 네. 어우, 엄청 제목부터 강렬해. 무서워요. 거창하죠? 대학살 예방주사 치고 너무 강한데? 막 피가 튀고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학살이요. 네네. 그렇진 않고요. 이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연극인데 막 브로드웨이로 넘어가서 공연도 되고 한국에서도 연극 공연이 있었어요. 유명한가 아. 보다. 네, 유명합니다. 결국에 영화화까지 이루어진 거고 영화는 2011년 작품, 한국은 2012년 개봉했습니다. 아, 배우들이 쟁쟁해요. 조디 포스터, 아. 케이트 윈슬렛 아. 뭐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고 엄마들이군요. 맞아요. 연마들이고 이게 연극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거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집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4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그 양쪽 부부가 나와요. 그들이 그 4명의 케미만으로 끌고 간 영화예요. 말싸움 말로 80분짜리 말싸움이야. 찰지겠다. 무서워. 자, 영화가 시작되면은 처음에는 공원에서 시작을 해요. 애들 싸움이 거기서 나와요? 그쵸. 애들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막 심각하게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니고 막 시비가 좀 붙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 나와요. 대사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의 시선이 집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애들 사이에 뭔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던 애들의 부모들이 만난 상황이에요. 아, 약간 네. 서로 이렇게. 그쵸. 일종의 합의가 필요해서 만난 거죠. 맞은 애 집에서 만났어요. 자, 부모들이니까 등장인물이 4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름으로 구분하시기 힘들 겁니다. 4명 얘기하면 왜냐면 다 그쵸, 외국어라서 헷갈려요. 부담을 제가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누구 남 이렇게 네. 해세요. 엄마들은 이름으로 부르고 아빠들은 누구 남편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띠 뭐 가게도 안 네, 그래도 준비했어 지금. 시선으로부터 이후에 생긴 습관. 네. 자, 피해자의 엄마. 피해자의 엄마는 페넬로페입니다. 페넬로페. 피해자 페넬로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작가인데 아프리카의 분쟁에 대한 책을 막 쓰고 있어요. 대학살 캐릭터가 그쵸. 실제로 그 제목과 아마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되게 높은 사람으로 나와요. 불의를 잘 참지 예지력이 못하는. 아주 그쵸. 아, 빛이 오늘 나네요. 이 약간 꼭 장점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걔 난장판이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자, 페넬로페의 남편 피해자 아빠는 생활용품 가게를 하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허허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서 결혼했네 둘이. 예. 약간 실없는 농담도 하고 넉살 부리는 타입이에요. 한쪽이 약간 그래야 뭐 이런 이제 대학살의 그쵸. 신을 받아줄 어떻게 수 보면은 있거든요. 좀 쿠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게 또 감성은 무딘 거야. 오히려. 그쵸? 네, 감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참 페넬로페는 답답하게 굉장히 하는 민감한데 스타일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이 둘이 부부입니다. 피해자의 부모예요. 네. 가해자의 엄마 이름은 낸시예요. 낸시. 낸시인데 금융 쪽 일을 합니다. 전문직이죠. 어. 뭔가 이 사람의 캐릭터는 불편한 상황을 좀 피하려고는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또 정리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인데 근데 그래도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해야 그나마. 될 말은 또 하고. 그래서 낸시가 있고 낸시의 남편 가해자 아빠는 제일 뭔가 되게 불편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시니컬한 스타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우리 애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 시니컬 약간 그 이상인데? 무책임하죠, 되게. 어. 뭐 걔한테 사과를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남일처럼 자기 그리고 얘기 진짜 일인데. 남매같이 말하네.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악덕 제약 기업을 변호하고 있어. 이게 막 나와요 중간중간에. 아무튼 캐릭터성을 부여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자,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페넬로페와 낸시가 각자 엄마들이고 이제 좀 남편들이 파악이 나와요. 됐어요. 네. 자, 이 네 명이 80분 동안 말싸움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좀 사무적으로 좀 또 얘기를 해요. 나름 예의 예의도 지켜서. 지키면서 예의 다 지킵니다. 우리 그쪽 애가 때렸으니까 그렇죠. 조금 합의하에 뭐 이런 일이 어. 있었고 그 애들끼리 친하고 같은 동네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어렸을 때 걔가 연극에서 무슨 역할 했잖아요. 뭐 이런 걸 다 나와요. 아, 동네 친구 오래도록 그쵸. 그치, 같이 같은 그러니까- 공원에서 또 싸운 거 보면은 부모끼리 친하진 않았지만 애들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뭐 잘 합의문 같은 거 작성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합의문 서로의 신경을 긁는 한마디씩 시작이 되는 거야. 마지막에 한마디 더 얹어서 참아야 싸움이 되니까. 나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으면 그거 문제가 문 앞에서 없어. 싸움이 나는 그렇습니다. 거야. 정말 살려고 정말. 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피해자네 집에 모였어요. 페넬로페네 집에. 뭐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음료와 간식을 내오는데 그 간식이 페넬로페가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디저트. 안 돼. 그쵸. 뭐 레시피가 누구 거냐 이런 스몰톡을 막 합니다. 맛있네요. 뭐 덕담도 오가다가 낸시가 이번 일로 레시피도 하나 알게 됐네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페넬로페가 빡쳐서 우리 애는 앞니 2개가 나갔는데요. 라고 하는 거지. 급사, 갑분싸 정말. 진짜. 그 앞에까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마디가 툭툭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시작됐네. 일종의 버튼이 눌린 거지, 페넬로페도. 어쨌든 자기가 피해자의 엄마니까.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나를 세우잖아요? 그럼 반대쪽이 또 받아치는 거지. 수습하려다 말싸움마다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네 애가 우리 얼굴을 망쳤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또 갑자기 변호사잖아. 그 가해자 남편은. 가해자 변호사죠. 부모가 망쳤다고? 망친 건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 표현에 대해서. 그쵸. 애들끼리 뭐 화해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좋다. 그런 건 다 얘기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싸웠다가 수습이 나왔는데 애들끼리 좀 화해하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부모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페넬로페는. 근데 이 변호사니까 엄청 바쁘잖아. 그래서 난 못 올 것 같다고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굳이 부모가 개입을 하냐. 애들끼리 화해하면 되지. 뭐 이런 일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긋나요. 둘 사이 어떤 요구 같은 게. 훅 달아올랐다가 우리 무명이니까 한숨씩 돌리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훅 현타가 오는 왔다 거죠. 갔다 왔다 갔다 되게 오락가락해. 보면서 점점 저도 빡쳐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화해하는 거?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또 이 변호사 남편, 가해자의 아빠는 계속 전화가 와요. 너무 바쁜 거야. 바빠. 너무 바쁜데 이 사람이 통화 내용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통화 그쵸. 들리는데 딱 봐도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불법은 아니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싸움이 번져가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스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 같은 걸 혹시 둘은 가지고 있나요? 스탑. 글쎄요. 없지. 답이 없어요, 사실. 답이 없어. 그 자리에 사실 파는 게 제일 좋죠. 제가 봤을 때 감정적으로 그쵸. 딱 이렇게 그거야.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내일 다시 정답이야. 얘기합시다가 되는 거 그래. 같아요. 좋을 그래서 수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애들 데리고 만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양보하지 못하는 게 페넬로페인 거야. 아빠도 와라 저녁에. 근데 낸시는 내가 애랑 올게요. 잘 이렇게 그치, 어떻게 뭐. 하려고 내 하면 아빠는 그치. 냅둬요. 이거 계속 가지고 이거 싸워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잠깐 이제 부부들끼리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넷이 같이 있다가. 그럼 또 서로 뒷담화하지 않겠습니까? 작전 회의 그쵸. 같이. 그러면 또 더 결의에 찬다니까요. 서로 그쵸. 상승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모여 정리를 하려다가 이제 또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낸시가 가장 그래도 수습하려고 했던 가해자의 엄마 낸시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아예 또 2라운드를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애가 왜 때렸겠어요? 미움을 하니까 때렸겠지. 또 서로의 또 그런 잘못을 막 말, 끌어올려서 검토하기 시작을 하고 막 또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2라운드라 그랬잖아요. 전선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어떻게 분화되냐면 원래는 피해자의 부부팀 아니에요? 부부팀이었는데 이게 서로 각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편을 드네. 다른 부부의 그래서 갑자기 아내들끼리 편들어서 남편들을 욕하고 아. 남편들끼리 아내를 상대결로. 비꼬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셋이서 한 명을 욕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난리판이 계속 벌어진 거야. 편이 이렇게. 네. 왜냐면 아무도 여기서 도덕적으로 제일 우위를 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뭔가 시비 걸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 그래서 모든 과정에 아이들은 어디 가 있나요? 아이들 없어요 집에. 어디 갔어? 지금 밖에 학교 놀고 갔겠지만. 있는 거 아니야? 손잡고 놀고 있을 것 같아. 평온하게. 그렇지. 그러다가 달아오르잖아. 빡치잖아. 그러니까 술까지 먹기 시작해. 와. 난장판. 걔 진짜 난장판이에요, 이제 진짜. 전작용. 생난장판이 벌어지고 술 먹으면 뭐 아무 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또 서로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막 해줘 또. 어. 그러니까 끝은 뭐냐면 굉장히 뭐야 이게 할 정도로 의미 없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대화가 오가다가 엉망진창인 가운데 마지막 대사 이거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정말 인생 최악의 날이다. 이 대사와 함께 부부들의 싸움판이 끝나요. 안 보여줘 그 뒤는. 그 암전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나오는데 싸웠던 애들. 어떻게 이들이 지내고 있는가 이거를 비춰주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길지도 않고 뭔가 그냥 막 엄청 설명이 필요한 영화도 아니고 정말
딱 80분짜리 어른들 말싸움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그 말싸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싸움을 딱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요. 이 제목이 대학살의 신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오지가 지적했지만 아프리카의 그 유혈 사태 같은 그런 것처럼 막 유혈 사태라는 게 꼭 그렇게 분쟁 지역에서 총칼만 가지고 진짜 피가 아니라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도심의 한가운데서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본성이 있는가. 그런 사실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그 한마디들이 계속 이 80분짜리 말싸움을 이어가거든요. 솔직히 80분짜리 말싸움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80분이나 싸워? 나 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아 그래? 안 해봤을까? 1시간 20분 동안 싸워봤다. 통화 끝나고 났을 때 찍혀있는 시간. 싸움의 그럴 동안. 수 있지. 그럴 수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렇게 건드리면 폭발하는 지점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 지점들을 계속 서로 버튼을 눌러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혹시 뭐 그런 그치. 나 이거 건드리면 폭발한다 이런 거 있어요? 폭발을 잘 안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죠. 내 기대가 배반됐을 때 그 두 배로 그치. 그 데미지가 오는 원래 그냥 느꼈을 불만보다 내가 기대했던 어떤 대답이나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너무 화가 나죠. 그게 또 연인들이 연애 시작한 다음에 처음 그쵸. 대판 싸우게 될 때가 보통 그럴 때가 많죠. 와장창 깨지는 어.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서로의 밑바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바닥인가? 이런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 소개한 김민철 작가의 어떤 맥락도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고 좀 아무튼 온갖 것들 꼬투리 잡히고 그 버튼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부모님이랑 싸운 거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고시바라 였거든요. 대학교 가자마자. 고시 외에 다른 건 고시라니.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말 제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에 갔는데 그게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꿈은 변하니까. 네. 근데 대학에 하자마자부터 부모님이 왜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시 봐라. 교육 동아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고시바라 하니까 고시 망치를 자꾸 휘두르시거든요. 와 정말 명절 때 제가 그래서 명절 때 왜 안 가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추석 때 온 가족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판 싸운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쓸데없는 게 아니다. 너무 의민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일종의 폄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다 화해하고 다 하게 되긴 하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고시 봐라. 이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버튼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누르는 거야. 모르니까. 맥락, 맞아. 이 사람 관계의 맥락이 또 끊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다 덕담이랍시고 맞아, 해요. 맞아. 뭐 오촌, 당숙 뭐 이런 분들이 아이고 그럼 결혼해야지 뭐 이런 거 시작해서 몇 뭐 살이지? 걔는 이렇게 할 말 시작하죠. 없으면 그쵸. 그런 얘기들이 취준생이면 나와요. 취업은 언제 하니? 대학원생한테 논문은 언제 쓰니? 뭐 이런 저는 거. 살쪘다 소리도 대놓고 아, 이렇게 진짜. 다 모여있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뚱뚱하다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그때 살이 좀 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맥락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오지는 살 좀 찐 것 같다? 이러니까 또 옆에 멋모르는 오랜만에 오신 친척 이제 남자분이 그러게 깔깔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지고 제가 그치. 어른한테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집에 가서 엄청 또 잘 먹었죠. 놀렸구나 그래도. 그럼 이제 집에서 전 엄청 먹었어. 전 폭발하지 않아요, 쉽게. 진짜. 아무튼, 네. 폭발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는 없는데 그냥 저는 하지 마라는 말이 되게 싫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계획한 일에 하지 마. 대해서 나 이거 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 의지를 꺾어. 맞아. 하지 그런 마. 사람도 하지 있어요. 마. 근데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랑 되게 맥락이 비슷한 그치. 것 같아요. 그거 쓸데없으니까 하지 마를 줄여서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의 의욕을 꺾는 말? 거기에 맞아. 좀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버튼들을 서로는 알고 있어요. 보통 교류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교류가 끊긴 상태에선 잘 모르니까 그쵸. 자꾸 눌러대는 거지. 그래서 명절에 싸움이 나는 거야. 버튼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명절에는 그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되게 근데 누르지 중요하다. 않기 위해선 사실 아무것도 안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평소에 연락 자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어떤 하고. 상태인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게 그리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되게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는 진짜 한 게 번만 생각해도 걸릴 수 있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방주사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대학살 방지. 대학살에. 대학살 신 왓챠에 있습니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혹시 두 분 명절에 제사 지내시나요? 저희는 5천만 기독교 년 집안이라 양가가 제사를 전 평생 지내본 적 없어요. 저 되게 어렸을 어. 때까지는 마찬가지로 집안에 이제 종교는 기독교를 믿으시지만 그래도 제사 지내는 집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신의 그러니까 뭔가 추도 예배 음.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집이어서 차례상은 차렸어요. 차례상이든 차리시긴 제사상은 하는구나. 차리는 집이었어요. 한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계속 제사를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명절 하면은 그 엄청 큰 상에 뭐 배 3개, 뭐 사과 3개, 홍동백서. 밑대가리를 이렇게 쳐서 홍동백서 주는데 전 뉴스에서밖에 못 봐가지고. 맞아, 밥에 막 이렇게 수저 딱 어. 맞아.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요즘엔 좀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그쵸. 없어졌잖아요. 그냥 생전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맞아요. 그래. 올리기도 제사를 하고.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맞아.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 제가 아는 좋아하셨다면. 분은 연양갱이랑 바나나 우유가 올라간대요 제사상에. 신기하다. 기대사에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그래. 올려놓는데. 그냥 살 수 있는 음식이에요. 아주 좋은데? 편하죠. 이번 추석에도 아마 이렇게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의 이제 클리셰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싸우는 갈등. 이야기 맞아. 누가 먹을 밥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제사를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고 온 작품은 소재는 제사인데 지금까지 봐온 얘기는 아니에요.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막 말로 하는 싸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심리전. 눈치 싸움. 근데 이 눈치 싸움을 계속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좀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약간 수 있어. 스릴러 같은 느낌이 심리 드는 스릴러. 작품이에요. 강화길 작가의 음복 가져왔습니다. 아주 오싹해지는 작품입니다. 네. 이건 올해 살벌해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첫 번째로 실린 작품이고 대상이죠? 네, 대상 수상작이고 단편이어서 되게 짧아요. 한 30페이지 분량? 근데 소화해내는 데는 그렇게 짧지 않더라고요. 네. 읽고 또 네, 읽고. 네. 저도 한 대여섯 번 어. 읽었어요.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여러 번 말로. 읽게 돼요, 사실. 네. 음복이란 단어가 저는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이게 제사를 마치고 나서 상에 올린 먹는 음식을 건가요? 네, 아.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이래요.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음복이라고 하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세나가 결혼 후에 처음으로 시댁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네. 참석을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 과정에서 네. 벌어지는 일인데 제사를 보통 밤에 지내거든요. 아, 그러면은 밤에 지내고 집에 가기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을 새벽에 때 가겠네? 한 10시 정도에 지내니까 한 12시에는 12시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한 길어도 한 4시간? 음. 길어도 앞뒤로 뭐 해도 그치, 4시간 그치. 만에 벌어지는 일들이 적혀져 있는데 세나는 딱 그 4시간 정도만 그 집에 머물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 4시간 만에 모든 가족 간의 갈등과 그렇지. 내막을 눈치채게 역사 됩니다. 이런 걸. 근데 평생 정우란 사람이 그 세나의 남편이에요. 정우는 몰라. 몰라요.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사상에 오른 희한한 음식이 있어요. 토마토 고깃찜인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굴라시 같은 건가 봐. 상상이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나 보면서 스튜 같은 야 거. 이거 굴라시인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찜이라고 한 굴라시라고 헝가리의 뭐야? 그 고기 스프 같은 게 스튜 있어요. 같은 아. 거. 네. 그게 딱 소고기랑 토마토 토마토 소스로 한 그런 그 느낌인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왜 한국의 갈비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고기가 많이 고수만 들어있다고 들어있지 하니까. 뭔가 뭘 넣었다고 했어요. 특이한 요리 아무튼. 그래서 딱 봤는데 이 세나가 보기에도 제사상에 무슨 특이한 토마토 거죠. 고깃찜 같이 이상한 어르신들이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도 어, 아니고.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우 남편의 말로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냥 좋아하셨던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나는 그 음식에 대해서 그냥 이제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께 여쭤본 거죠. 뭐, 이 음식은 뭐예요? 하고 그냥 선진하게 물어봤는데 시어머니 대답이 되게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괄괄하고 이제 명쾌하게 뭔가 대답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얼버무리고 쭈뼛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음식인가라는 걸 그렇지. 느낍니다. 근데 거기에 촉이야. 대해서 고모가 또 틱틱거려요. 맞아. 이거 고모의 캐릭터가 맞아. 고모가 막 이거 뭐 언니가 만든 거 맞잖아요. 이렇게 틱틱거려요. 그걸 보면서 또 세나는 왜 고모는 여기서 이렇게 틱틱거리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라는 못되게 감을 볼까?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처묵처묵하는 남편. 근데 남편은 진짜 할아버지가 좋아한 거라 그래놓고 자기가 제일 잘 먹어. 엄청 먹어요. 근데 유일하게 집안에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우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죠. 네, 남편밖에 그게 없어. 공포 영화 같은 요소였어요. 그걸 먹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음식의 사연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음식이 할아버지가 월남전에 다녀오시고 나서 자꾸 시큼하고 뭔가 짭짤한 음식을 계속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죽을까봐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밥상을 차려놨더니 손에도 안 대고 자꾸 이상한 이상한 음식을 음식. 찾는 거죠. 어. 그래서 1년 동안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가 머물면서 자꾸 이상한 음식을 찾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아마 전쟁 후유증 같은데 그렇죠.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춰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리책을 찾아내면서 한국식으로 막 만들어낸 그래. 음식이 그냥 짬뽕 바로 이 스타일. 토마토 고깃집. 어, 그러니까 이 사연을 아는 가족들은 이 음식이 정말 싫죠. 그렇죠. 특히 할머니한테는 되게 잔인한 음식으로 그래. 비춰질 수 있는 건데 정우는 이 사연을 아예 몰라. 몰라요. 꿈에도 어. 몰라. 심지어 세나는 누가 이걸 설명해줘서 안 것도 아니고 음.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자기가 맞아요. 추리를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런 추측만 했어도 정우가 맛있게 먹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위화감을 어. 세나는 느끼고 음. 정우는 못 느끼는 감지를 거야. 못하는 맞아. 느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그 고모. 고모. 맞아요. 고모. 입니다. 세나는 처음에 이 집에 가자마자 딱 느껴요. 아, 이 집의 악역은 어. 고모구나. 고모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 빌런이구나. 어. 이렇게. 그러니까 세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기는 애기 언제 안 낳을 거니? 낳는. 버튼. 이게 버튼이었네. 그렇게 자꾸 무례한 질문을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자꾸 신경질적이고 하니까 이제 너무 고모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세나는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고모가 왠지 남편인 정우를 또 미워하고 있다라는 묘한 느낌도 촉, 받습니다. 촉. 어, 원래 촉을 계속 그러면 받아요. 그래도 조카를 예뻐할 법도 음. 한데. 자꾸 뭔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뭘까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요. 근데 정훈 또 꿈에도 몰라. 몰라요.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시종일관 몰라.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세나가 할머니의 행동에서 답을 찾는데 할머니가 지금 치매에 걸리신 상태거든요. 근데 제사 내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고모한테 많이 의지를 해요. 고모가 식사를 못할 정도로 손을 막 꽉 쥐고 있는다든지 고모한테 엄청 의지하는 게 이제 세나 눈에는 보이는데 딸인 거죠, 그럼 할머니 네. 입장에서는. 할머니에겐 딸인 고모한테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손자하고 손녀를 좀 다르게 대하는 걸 세나가 또 눈치를 채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와. 눈치왕, 진짜 눈치왕. 시아버지의 아들인 정우를 보고, 남편을 보고, 말랐다면서 이제 할머니가 막 걱정을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말랐니? 하면서 막 음식 많이 먹어라, 정우야. 하는데, 이제 고모의 딸 정원이가 또 있는데, 정원이는 이 자리에 안 안 와요. 오죠. 오지도 않았어. 부재한 캐릭터.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없는 인물을 두고, 고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걔 정원이 재수시키지 말라 그래. 재수시키지 마. 뭐 지주제에 무슨 약대를 간다고 그래. 재수시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시하는 어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딱 세나는 느끼는 거예요. 온갖 하소연과 의지는 다 딸인 딸한테 고모한테 그렇지. 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들과 손자에게만 그렇지. 보내고 있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세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딱 떠올립니다. 아. 전 여기서 소름이 돋았는데 나 지금 말하면서 나도 듣는 것도 지금 소름 돋았어. 어. 여기 추워 갑자기. 무서워. 사실 세나의 어머니가 친정에서 악역이었던 거예요. 이 고모의 고모 같은 대응되는 캐릭터였죠. 빌런 네.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자식들한테 이제 엄마가 자꾸 성적을 불어요. 뭐 살쪘다고 하고 딱 그 악역이 하는 그 질문을 건네요. 근데 알고 보면 외할머니가 외삼촌을 너무 사랑해서 큰딸인 엄마는 대학도 못 가게 하고 결혼 뭐 자금도 안 보태주고 그런 서러움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자꾸 외삼촌의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그렇지. 악역을 서름을 푼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꾸 외삼촌이 아니라 그래,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얘기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고 너가 아니면 나를 누가 이해해 주겠냐라면서 자꾸 이제 정말 엄마한테 말을 해요. 가부장의 신들. 진짜. 이걸 지켜본 세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엄마의 악역이라고 해도 엄마한테 나밖에 없다. 나는 엄마 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고모가 정우를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신의 엄마와 비슷한 사정이구나. 라고 이제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이런 사태를 전혀 눈치채지 그래요. 못한 채 이제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는 너무 천진난만한 그러니까, 캐릭터가 맞아. 나오죠. 오히려 그게 아기가 없어서 더 미워. 음.
오히려 진짜 여기 제사에 어. 오기 전에 세나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도 잘 넘겼다. 아. 고모라는 분은 진중하고 생각이 깊으신 어. 분이다. 고모 딸의 정원이는 너무 잘 나가서 바빠서 제사에 오지 못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아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근데 이게 눈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방패막이 되어온 그래요. 시어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이제 모종의 거래를 해서 아들만은 우리 집안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좋은 이제 것만 보고. 그래. 그거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단란한 가족 어. 이렇게 이제 좀 성격이랑 보호를 해줬던 거죠. 똑같네요.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애만은 깨끗하게 내가 길러보겠다. 아무 자극도 주지 않겠다. 이런 정말.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세나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래서 세나가 이제 집으로 향하는 맞아. 차 안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한테. 거기서 이제 세나가 어떻게 음. 헤쳐나갈지 그거는 그 문자의 책을 내용도 통해서 굉장히 시어머니가 네.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네. 정말 세나한테. 한 대 맞습니다. 거의 정수라. 책을 통해서 확인을 저도 해보시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 문자를 보내셨을 줄이야. 아, 무섭더라고요. 네. 심리 스릴러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명절 이불 안에서 스릴러. 보세요. 근데 진짜 소름 끼쳐. 맞아. 작품 해설에서는 이런 정오를 두고 이런 해설이 더 저는 소름 끼쳤어요. 무지라는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도 맞아요. 거기 하이라이트 네. 쳤는데 소름 진짜 절대적인 권력은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오, 그런 권력을 의식해야 하는 사람은 권력의 피지배자들이라고 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나의 경우가 딱 그랬거든요. 그렇죠. 가족 내에서 딸이자 며느리인 세나의 경우 아주 사소한 정보마저도 빳빳이 공유하며 재빠르게 자신의 지위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삶에 익숙하지만 아들이자 사위인 남편은 그저 밥 잘 먹고 인사를 그렇죠. 잘하는 것만으로도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고 딱 떠오른 사건이 있었는데 저 역시 세나와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치킨 사건인데 치킨 사건. 네. 가족끼리 이제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리가 맡은 덕선이가 딱 저의 맞아. 입장인 거예요. 위에 언니가 있고 보라.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집은 생긴 것도 좀 비슷한데? 갑자기? 모함이에요. 안티가 생깁니다. 저희 집은 더한 게 이제 아빠가 외아들이고 할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들이 정말 귀한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덕선이가 이제 서러움이 쌓여서 폭발하는 폭발하죠. 장면이 나와요. 맞아. 근데 뭐 맞아. 기억나. 가족끼리 뭐 치킨을 먹는데 닭다리는 자꾸 덕선이를 안 주고 생일 3일 차이 난다고 언니 생일날 자꾸 초 뽑아서 덕선이 생일 맞아.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나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 근데 막 갑자기 덕선이가 나도 닭다리 잘 먹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막 울어요. 울분을 토해내요. 슬퍼. 서러워. 진짜 내가 서러워. 근데 보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을 막 쏟고 있는 맞아. 거예요. 그게 있어. 소파에서. 그래서 그 순간 저도 이제 확 울분이 차서 아빠에게 나도 닭다리 잘 먹는다. 왜 나는 왜 맨날 과몰입 아니야? 남동생이랑 아빠한테 그 닭다리 닭다리 양보해야 양보하고. 되냐? 왜 나는 왜 닭다리 못 먹냐 하면서 막 울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장면. 어떡하냐. 아빠의 반응이 진짜 너무 아직까지도 황당한 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몰라. 무지의 권력. 딱 그거야, 딱 몰랐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먹지 왜 안 그래. 먹고?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안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먹으면 되는 걸 자기는 여태까지 다리만 먹었던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치킨을 시킬 때마다 웃으면서 막 놀리듯이 닭다리는 책띠 줘, 막 쟤줘, 둘째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라도 해서 닭다리를 먹을 때 기분이 좋긴 하지만 다행이다. 그래, 그렇게 먹어서 좋으면 됐지 뭐. 근데 이게 딱 진짜 무지라는 권력이라는 게 맞아요. 너가 뭐 양보해 둘째니까 양보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계란 프라이만 하나 해도 아빠 앞에 뭐 코다리찜을 하나 해도 살짝 코다리찜. 가장 큰 거는 야. 아빠에게 그리고 국을 끓여도 건더기 다 건져서 우선 아빠 거 동생 거 뜨고 나머지를 이제 언니와 나와 뭐 할머니와 엄마 이렇게 4명이 나눠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닭다리는 동생 거랑 아빠 2개니까 주고 이제 전 날개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왜 이걸 눈치 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나의 그래. 이런 숭고한 희생을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해. 아무도 어떡해. 알아주지 못한 치킨 먹을까? 이게 너무 야, 우리 닭다리 먹으러 가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각자만의 집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냥 둘째 누나,
양보하는 누나, 음. 둘째 딸, 손녀 입장에서 그냥 무언가 주장할 입장보다는 조율해서 맞춰가야 되는 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재자의 입장이었는데 혹시 두 야, 분도 그 심리적으로 힘들지. 집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나요? 저는 약간 좀 동네북이라고 하면 좀 심하고 가족북. 그냥 동네까지는 아니고 동네 몇 심하다. 호에 살죠? 가족북 우리 아파트 북 아니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누군가 예민하거나 누군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는 좀 막말을 해도 되고 나한테는 놀려도 샌드백이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살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좀 제가 그 명절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가서 제일 늦게까지 밥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안 먹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잘 이렇게 얘기도 잘 붙이고 나도 물론 힘들지만 그 사촌 중에 그렇게 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다 약간 좀 예민하고 뭐 이렇게 좀 저도 잘 새침대기 안 같고 먹고 이런 성격들이어가지고 일부러 밥을 2공기씩 먹고 더 이렇게 좀 분위기 메이커를 하려고 뭔가 시킨 적도 없는데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개그의 대상이 되나? 살 좀 찐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에 야, 그거 사형 진짜 희생되는 엄청난 그래서 어느 희생이야. 순간부터 그거. 그거를 관뒀는데 이게 또 그런 게 걸려있잖아. 나와 할머니만의 관계,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엄마들과 할머니들과의 관계에 그래. 내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음복이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작품인 게 어.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놨고 다 장치로 맞아요. 만들어놨어. 저도 이거에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세나는 사실은 이 가족에 피 한 명을 안 섞인 이제 맞아. 외부인에서 그런 외부에서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우와 패키지라는 이유만으로 고모의 핍박을 그대로 받고 뭔가 시어머니의 지령을 받고 막 이런 맞아요. 식의 음. 역할들이 갑자기 자연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좀 저도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무언의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에 내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맞아, 마치 한 맞아. 팀처럼 모녀가 어. 그 과정에서 아빠는 얼만큼 아는 척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느냐까지 이제 그걸 되게 어린 여자로 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음복에 진짜 잘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 음복이 진짜 무서워.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 스릴러인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너무 잘 생생하게 세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저는 이 작품이 열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직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심기를 항상 읽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런 거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그냥 해도 되는 사람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어떤 뉴스가 된 사건도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회사에서 막내라고 해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깨달으셨나요?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녀야겠다.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호구된다니까. 가만히 해요. 가만히 먹고 싶다고 말해. 내가 이 회사에서 아니, 그냥 그러니까 속닥속닥 한다고요. 그래서 누구 막 계셔?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지점들이 계속 나는 있는데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왜 얘기 안 했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아니 억울하지.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닭다리 먹지 그랬어. 똑같은 그래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부분 그 청년 세대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그런 그래서 위치에 있겠죠. 어디에 가나 눈치 보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그런 게 있고 뭐 저 같은 경우 제 가족 저는 이제 가족이랑 자주 시간을 보내는 편이 아니라 눈치 보고 이런 타입은 아닌데 약간 거리를 잘 두는 포지셔닝도 서로 중요해요 진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것도 거리 조율사인가요? 집안에 나만 거리 두고 있지 뭐. 거리를 코로나. 본인만 조율해. 근데 거리는 한 명이 거리 두면 거리는 생겨. 그쪽이 안 멀어지면 내가 더 멀리 가면 되니까. 네, 그런 아하. 것들이 있죠. 그렇네요. 과학적이네. 사실 가정 내에서 뭐 악역을 맡든 거리 조율사를 맡든 아파트 동네분을 맡은 네. 각자의 역할에서 느끼는 서름이 다 있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추석 추천작으로 가져온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가 서로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희생이 뭔가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해지곤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하나만의 희생은 뭔가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가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가 제사를 더 열심히 지내시는 걸 보고 세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엄마는 영원한 미스터리야. 알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너무 거지. 그냥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진짜 웃기네.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딱 그거예요. 미스터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엄마 왜 이렇게 명절에 제사를 챙기시는 엄마는 거예요? 할머니가 라고. 믿지 않았어? 이런 어. 것들을 가족이면 물어볼 수도 있는 조금만 거잖아요. 더 물어보면 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남녀를 떠나 나도 참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미스터리한 사람이 있어 음. 한다면 이번 제발 명절에 물어봐라. 네, 제발 물어보며 대화를 나눴으면 네. 좋겠고 어색하면 한 번이죠. 잘못하면 물어보면 버튼 되는 누르는 거.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혹은 명절을 지내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항상 맛있고 눈치 보이는 게 그 이상하다. 아무도 없어. 난 너무 행복한 가정에서 이것도 살고 새롭네. 있어. 이 라고 구역의 하시는 빌런은 분들은 이 구역의 본인입니다. 정우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보세요. 소름. 소름이다, 진짜. 소름. 이걸 살피면서 소설 음복과 함께하는 오.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상위 10%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지.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런 갈등 없이 그렇습니다. 연휴를 잘 보내는 무탈하게.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추석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안 만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하고. 그래야 맞아. 되겠네. 네. 뭐, 계획이 없어요 사실. 계획이 없어요. 저도 사실. 저는 계획 있어요. 무슨 계획? 저는 원래 이제 이번 가을에 놀러 가려고 엄마랑 저랑 여동생이 셋이서 돈을 모았거든요. 근데 근데 여행을 못 못 가잖아요. 가잖아. 그래서 호캉스를 예약 아, 딱 해버렸어요. 그 명절에? 그것도 쉬는 거. 추석 다음 날에 한 2박 3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모녀끼리 한번 그러게. 그 얘기 해봐야겠다. 이거 볶아보려고. 어. 그 그 집에 집에- 또 그 이 집- 처방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의 정우 아니신가요? 2박 72시간 동안 붙어 있으면 또 안 싸우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네. 네.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내일은 저희가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추천해 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이제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하고 화해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놓은 작품들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